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그중에서도 곧 있을 크립토 위크, 여기에 대해 좀 자세히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이게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미국 하원에서 열리는 거죠. 여기서 어떤 법안들이 주로 다뤄지고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핵심 법안 3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볼 건데요. CLLT 법안, 그리고 반 CBDC 감시국가 방지 법안, 마지막으로 지니어스 법안입니다. 이 법안들 내용이 뭔지, 그리고 이게 시장이나 미국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신 자료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CLLT 법안부터 볼까요? 이게 참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규제를 좀 명확하게 해달라. 네, 맞습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디지털 자산, 이게 상품이냐 아니면 증권이냐? 이걸 좀 명확하게 구분해서요. 상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그러니까 CFTC가 맡고 증권은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관할하도록 역할을 딱 나누자는 거죠. 관할 문제요? 그동안 이게 좀 애매해서 혼란이 있었죠. 네, 그렇죠.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이게 제대로 정리가 되면 뭐랄까 암호화폐 거래소나 여러 프로젝트들이 겪었던 그 규제 불확실성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소관인지 불분명했던 걸 정리해서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이런 거군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상품하고 증권을 칼로 무자르듯이 나누는 게 사실 SEC도 소송 같은 거 보면 그 지점에서 계속 부딪히는 것 같던데요. 네, 맞아요. 그게 바로 이 법안이 좀 해결하려는 핵심 과제인 거죠. 뭐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요. 그래도 명확한 기준을 법으로 만들려는 시도 그 자체의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결국 규제가 명확해야 산업도 안정적으로 클 수 있다는 거니까요. 네, 그런 공감대가 있는 거군요. 규제 명확성 문제도 중요하지만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또 다른 축이 있는 것 같아요. 프라이버시, 그리고 정부 통제에 대한 우려. 이게 반 CBDC 감시국가 방지 법안하고 연결되는 거죠. 이름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법안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CBDC 있잖아요. 정부가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 이거의 개발이나 도입을 좀 제한하자는 내용입니다. 기술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그 운영 방식에 대한 우려군요. 네, 정확합니다. 기술보다는 CBDC가 만약 도입됐을 때 혹시라도 개인 금융 정보가 너무 쉽게 감시되거나 정부가 과도하게 통제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를 반영한 거죠. 자료에서도 언급됐듯이 금융 프라이버시에 대한 고민이 깊게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CBDC랑은 또 결이 다른 스테이블 코인, 이쪽 논의도 활발한 것 같은데요. 이미 상원을 통과했다는 지니어스 법안,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니어스 법안. 이건 지난 6월 18일에 이미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지지를 받아서 통과가 됐어요. 핵심은 스테이블 코인 분야의 혁신, 이건 장려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발행자한테 좀 엄격한 기준, 예를 들면 준비금 요건 같은 거요. 그런 규제를 적용해서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도 하겠다는 거죠. 혁신과 안정, 그 두 가지를 다 잡으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나 프렌치힐 금융서비스 위원장 같은 정치권 인사들이 이런 움직임을 꽤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미국이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큰 그림의 일부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앞서 통과된 2025년 미국 블록체인 배포 법안, 이것도 비슷한 맥락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미국 안에서 디지털 자산을 제도권으로 좀 끌어들이고 관련 산업을 키우려는 의지가 분명히 보이죠. 주신 자료 중에 그 X 게시물 인용한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규제 논의 자체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주요 암호화폐 시장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기대감도 언급되어 있고요. 시장 심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네. 물론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지 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시장 반응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건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미국의 크립토 위크와 주요 법안들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클래리티 법안으로는 규제 명확성을 잡고 NT-CBDC 법안으로는 프라이버시 우려에 대응하고 또 지니어스 법안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혁신과 안정을 같이 가져가려는 이런 미국의 전략적인 움직임이 확실히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 모든 게 결국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미국이 리더십을 더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이게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이 법안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혁신을 장려해요. 지니어스 법안처럼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를 강화하고 특정 기술, 예를 들면 CBDC에 대해서는 통제를 좀 하려는 듯한 모습도 보인단 말이죠. 아, 그러네요. 혁신과 규제, 통제, 어떻게 보면 좀 상반된 방향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왜 이렇게 좀 다면적인, 어떻게 보면 상반돼 보이는 접근 방식을 동시에 취하는 걸까요? 이게 과연 미국이 궁극적으로 그리고 있는 디지털 자산의 미래 모습과 어떤 관련이 있을지, 예를 들어서 기존 금융 시스템에 완전히 통합시키려는 건지, 아니면 좀 독립적인 영역으로 두려는 건지, 혹은 뭐 전혀 다른 제3의 길을 찾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